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발맞춘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강남구 역삼동과 논현동, 서초구 서초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령화가 되는 거, 고령 사회는 또 다른 얘기죠. 그 각 지역별로 해서 복합 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산 인구가 줄고 저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복합 개발을 각 지역마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좀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도심 복합 개발은 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권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도심 활성화 정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시대가 바뀌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춘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도심 복합 주거 개발과 노후화 사회입니다. 실제로 도심 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 개발 사업도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업과 주거가 같이 연계돼서 개발되는 지역을 이제 복합 개발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사회가 노후화 사회이면서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꽤 오래됐고 저출산 위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는 인구, 특히 이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 개발 지역에 들어찰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다 중요하겠죠. 우리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저랬었습니다. 다 농지였습니다. 농지였다가 도심 복합개발 행복도시라고 하죠. 행정복합 신도시라고 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로 농지였던 지역들이 대부분 다 구획전이가 되고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거의 관공서라든가 기타 상업지구들이 개발이 되고 교통여건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없었던 도로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는 인구들이 또 들어차면서 집값들이 상승했던 것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유령도시가 되느니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도 계획에 관련된 이용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지정됩니다. 보통 현재 21개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 지역 안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용도 지역이 어떤 토지든 어떤 필지든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된 지역들, 특히 이제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거지역을 한다는 얘기는 또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1종과 2종,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나눠지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에 걸맞게 법령 하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법령 하에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도 있겠죠. 상업지역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용적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 방향도 달라질 테고요. 물론 근린생활 상업지역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 준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수동 일대가 대부분 다 현재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복합 개발 사업이 되면서 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고 현재 주상복합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차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거기에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말 그대로 보존 녹지는 보존을 하겠다는 녹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에 포함되는 거고, 생산 녹지는 현재 어떤 농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녹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 녹지 지역이 대부분 다 도시 지역이 편입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거기에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가를 봤을 때 1960년도에는 현재 39.2% 정도 됐습니다. 39.2% 전체 면적에. 70년대 50%가 됐고요. 80년대 68.7%, 그 다음에 90년대 82%, 2000년대 88.4%,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9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요. 2005년도부터는 90.1%부터 91.9%대까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가파르게 실제적으로 70년, 80년, 90년대를 통해서 가파르게 도시화가 된 지역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저쪽에 보시다시피 도시지역이 아니었던 지역들, 특히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과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임야와 농지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도시화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도시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편입된 땅들이 그만큼 많아졌던 시기가 70년대부터 쭉 개발, 우리나라가 현재 산업 부흥기, 현재 실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시점, 이때가 바로 현재 도시화율이 그만큼 높아졌던 거고,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 2000년도부터 2005년도부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0%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90%대 유지하면서 거기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필지들을 또 찾을 테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인 신도시가 더 나올 테지만, 그런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실제 도시 지역이 아니었던 땅들, 특히 이제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아니면 농업 농림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 다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는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때부터는 또 인구가, 근데 저출산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다라는 내용이 계속 많이 나왔던 시점이죠. 2030년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인구는 줄어듭니다. 203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산율과 사망률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 기점이 딱 2030년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도시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만 유지하고 있자라는 내용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또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만들어냈죠.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에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지구로 현재 도심 특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발표를 했는데,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이건 화이트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토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계획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용적률에 현재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거의 정해진 용적률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내용이 실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됐다라고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복합 용도구역. 이거 같은 건 노후화되고 쇠퇴되는 지역들. 도시 변화가 필요한데 전면 재개발을 하기는 참 어렵고, 또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재개발하기 위한 여건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지역들은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복합 용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조금씩 변화를 생기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개발되지 않는 지역들을 현재 작게 조금씩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 뉴빌리지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뭐 현재 실제 모아타운 다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복합 용도구역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입체 복합구역,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재 그 지역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냐, 이거에 따라서 고도화가 어느 정도는 현재 산업 집적화가 되고 고도화가 될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 지역의 밀도를 완화해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주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발표된 내용이고요. 거기에는 도시 재생 혁신지구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를 하고요.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겠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 복지, 행정 등을 현재 실질적으로 공공이 맡고 그 지역에 건설이라든가 입지권 개발하는 거는 이 민간업체가 진행할 수 있게끔 국비를 5년간 250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와 좀 다르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복합용지를 개발을 해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게끔 주거, 상업과 일자리, 그다음에 교통, 문화, 환경 다 고루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재생혁신지구로 현재 지정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기 위한 어떤 법령을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령을 바꿔주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개발하는 게 층수만 높여가지고 용적만 완화하는 거가 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견되고 있죠. 봤을 때 현재 주민들은 2019년도 12월 달에는 재개발과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했느냐. 월등히 재건축을 선호했었습니다. 50%가 넘습니다. 보통 평촌 같은 건 73.8%가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1기 신도시에 관련된 공약이 딱 발표가 된 후에는 이거는 재건축보다는 현재 리모델링이 더 낫겠는데 하는 비율이 평촌 같은 경우가 월등히 실제로 평촌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 비율이 많이 늘어났죠. 리모델링 비율이 32.3%, 그다음에 산본이나 중동, 일산, 분당 같은 경우도 거의 40에서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발을 하느니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고 현재 주변 환경을 좀 개선을 하자. 돈도 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특별법이 제정이 지연이 됐고 연내 통과 추진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제는 재건축 비율이 확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지역을 복합 개발하겠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당, 일산, 산본, 중동까지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재건축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평촌 같은 경우는 재건축 비율이 월등히 줄었습니다. 월등히 줄고요. 거기에 리모델링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대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개발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워낙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고 개발이 진행된다 한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라는 비용이 평촌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재건축을 다 현재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노령화 사회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복합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성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보시게 되면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전부 다 하향입니다. 하향이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줄다는 얘기는 현재 20년, 30년 후에 생산 가능한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전체로 봤을 때도 2020년과 30년 비교를 했을 때 연령별 인구 분포를 비교를 해보면 붉은 색깔 라인이 2030년도고요. 푸른 색깔 라인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30대부터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요. 높았는데 이 비중이 딱 5년, 이게 앞으로 5년이죠. 앞으로 5년만 딱 지나게 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재 30대부터 60대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0세부터 해서 20대까지 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 보시게 되면 0세부터 20세, 24세까지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해봐야 그 지역의 현재 인구 구성도 특히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현재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그 얘기는 인구 감소 지역과 복합개발 사업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푸른 색깔로 나와 있는 지역이 대부분 답니다. 거기에 아예 지방이 없어질 것 같다. 그 지역의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들이 붉은색 라인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광역시뿐만 아니라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또 이 지방 도시 같은 경우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지방이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자체들이 이제는 다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이제 나눠져 있는 지자체들이 하나로 다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크게 여러 조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조건도 될 테고요. 그렇다면 복합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된다 한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의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인구 구성이 좋아지고 그 지역의 지자체 활동,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으로 공약을 또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현실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도심 복합 개발이란 상업과 주거를 함께 개발하는 건데요. 도심 복합 주거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들 살펴봤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발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령 사회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좀 복합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라 시장 활성화 및 투자 공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지역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 연일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공급은 앞으로도 부족한데 신축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아파트 시장으로 눈 돌리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가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빌라 시장도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빌라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할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대기 수요, 특히 이제 관망을 했던 수요들이 빌라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빌라 시장을 또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투자 공략은 어떻게 되고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나 아니면 대면 상담, 문자 또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등 강남 교통의 중심이죠. 역삼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테헤란로의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실제로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정도 3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이 테헤란로 끝자락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대형 개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구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대출기자라든가 아니면 현재 실주택수 포함이라든가 또 요즘에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택 규제에 그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대주 제한이라든가 현재 시청약 통장이라도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고 싶으면 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입의무라든가 세금 절감, 대출 제한 이것들 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안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지구를 이제 지켜보게 되면 서울 지역에 이제 5개 정도의 업무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서초, 강남, 송파. 이게 현재 GBD 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YBD가 현재 영등포구, 그다음 마곡, 염창, GBD가 현재 중구, 종로구로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통계를 봤더니 강남구 역삼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원룸과 1.5룸 구조의 직장인들이 워낙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혼자 사는 인구가 투룸, 쓰리룸 필요가 없죠. 당연히 비싼 비용을 이제 지불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역삼동 오피스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이제 강남 테헤란로가 이제 잠실역부터 해서 서초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테고요. 거기 개발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가장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강남 국제의료 복합지구, 서초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거기에 또 국제적으로 실제로 롯데칠성이라든가 라이온미싱 부지를 통해서 그 주변의 주거 복합 개발 사업,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 개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현재 서초와 연결된 롯데칠성부터 코롱, 이 주변에 삼성타운까지 연결됐을 때 굉장히 계획 구역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가 벤처산업벨트로 묶여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 IT라든가 국제업무, 마이스, 관광,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고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인구 구성들이 더욱더 좋아질 테고 말 그대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상층부에는 5개구로 나누어서 문화와 예술, 국제 교류, 뭐 상업 다 연결될 테고요. 지하공간까지 개발되면서 GTX A노선, C노선까지 연결될 테고 거기에 현대차 그룹이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맞물리면서 교통 여건과 기업체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어떤 지자체 개발 사업 같이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형 개발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성까지가 현재 용적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지고 있는 조건. 당연히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도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밀집 지역에 수익률 높죠. 당연히 월세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전세가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40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원룸과 1.5룸 구조의 굉장히 깨끗하고 초역세권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역삼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가장 먼저 살펴보면요. 2호선 역삼역 가장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9호선이나 7호선, 수행분당선, 신분당선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는 또 술사권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죠. 슬리퍼를 신고 맛집이나 카페, 의료 문화시설들 한자리에서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네, 9호선 라인으로 누리는 GBC 호재도 있어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언주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약 4, 5분 정도 거리 초역세권. 아래쪽에 역삼역, 강남역, 신논현역, 그다음에 논현역부터 학동역까지 7호선, 9호선, 2호선 라인에 뾰족하게 들어차 있고요. 반포LC, 또 현재 그 주변에 먹거리 시장, 영동시장이라든가 또 현재 강남역, 배우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또 9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개발 효과가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상업시설은 굉장히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죠. 젊은 층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상권이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대형 백화점부터 면세점, 지하 쇼핑 공간까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로 통해서 복합개발 사업지구로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복합 근생 업무 상업 지역들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주거지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놨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차백원의 의료 특구 때문에 이 주변에 병원 관련된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현재 해외 관광, 또 의료 관광을 들어오는 그 수요에 맞춰서 관광 호텔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신축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탄천과 송파, 현재 이제 영동대를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는데 거의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면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판매, 전시, 컨벤션부터 여러 가지 시설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동인구, 또 유입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 또 마이산업이라 국제업무, 지식
주식 기반 호텔, 공연, 문화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지하 공간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현재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현재 50만 명이 넘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 공간도 개발되는 지역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선 원주의 3분 초역세권이고요.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 복층식 쓰리룸 같은 경우 화장실이 2개 갖춰진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보기 드문 괜찮은 매물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2억 5천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 전세를 놓게 되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 140. 대출 가능 금액을 1억 6천에서 2억 2,500만 원 잡게 되면 1억 3천에서 1억 9,500만 원 소요되며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가 급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도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 보시면요. 논현동 근처에 역삼동, 삼성동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업무지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9호선 원주역이 가장 가까운데 급행 노선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신논현역이나 선정루역으로 도보거리에서 이용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 그거에 관한 정확한 지침 내려오진 않았고요. 개정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사이에 다양한 규제책,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다양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이 가장 좀 복잡한 상황,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던 거를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폭풍 전야가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세 가격과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양한 지역 정보들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자, 몇 년 뒤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부동산 시장을 좀 짚어보면 좀 가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56.9제곱미터의 아파트이고요. 시세는 14억 5천만 원에서 1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남부순환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강남 업무단지로 이동도 수월한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 바로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서초구 서초동 지역 되겠습니다. 사실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눈치는 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강남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매일 방송 보시는 분들 강남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강남 중에서 오늘 알아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는 않고요. 보통 2개에서 3개 동 정도 그런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도 서초구 일대 계속적으로 재건축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죠. 바로 서리풀공원 지나서 방배 쪽 일대에 계속적인 개발들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형 평형대 아니면 그 대규모 면적의 대단지 아파트들 그렇게까지는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비싸다. 그만큼 지역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남부터미널역에서는 약 5분 정도, 2호선 서초역에서는 한 10분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그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서초부터 강남까지. 서초, 교대, 강남에 이어지는 대규모 업무 라인들, 자 비즈니스 라인들이 이곳에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아래쪽으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교통적인 망이 교통망,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고 가격, 가치 잘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이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위쪽 그러니까 서초역 바로 옆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리풀 공원. 자, 이곳에 정보사 부지, 대규모 부지가 있었는데요. 이전함에 따라서 이곳 일대에 대규모 상업과 업무 시설들 그리고 호텔까지 들어설 예정이니까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넓은 부지에 과연 뭐 어떤 게 들어오느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에 개발 계획 세울 때만 하더라도 이게 또 아파트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들 걱정들 많이 하셨었는데 아파트가 다행히도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자 대형 호텔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공원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었던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도보로 약 한 15분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에 대형 호텔과 총 4개 동의 업무 시설들 그리고 그 주변 일대 다양한 공원들이 또 마련이 될 예정이니까 점점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감도인데요. 뭐 이렇게만 들어선다고 한다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들 입장에서도 입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터미널 부지 이거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예전에는 활용도가 좀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선 그렇지가 않았죠. 자, 지난 10년 동안 이용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자, 남부터미널로 오는 것보다는 바로 서초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지 쪽 이제 그쪽 일대로 뭐 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졌고요. 실제로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인프라가 점점 잘 구성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터미널 부지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변에 아파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입지 대비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넓은 부지를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을 할지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이용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넓은 부지 어떤 게 들어올지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터미널 부지보다는 앞으로 상업 업무 시설로서의 그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개발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해 나갈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서울 복합개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지들인데요. 서초동의 남부터미널 부지가 가장 넓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 아마 더 크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서울 노원, 중계, 중랑구 신내동 그리고 우면동과 강서 등촌, 은평구 진관동 등 다양한 지역들 계속적으로 서울에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런 지역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기흥에서 양재 IC까지 자 1차적인 구간, 자 이 구간 같은 경우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하 사업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2차죠. 자 서울시와 그리고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구간 바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하에 차량이 순환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시설들을 올려나간다.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건물들 점점점 더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공원 시설과 더 많은 상업 시설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확보해 나가게 된다면 지역의 인프라 발전은 불보듯 뻔하다.
자, 이것도 짧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뭐 1,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10년 동안 꾸준하게 지역의 가치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과 강남 일대 업무지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걸어서 뭐 강남역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못 걸을 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뭐 20분 안쪽으로, 25분 안쪽으로 모두 다 도보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초동 일대 법조타운 뭐 잘 갖춰져 있는 것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곳 일대 저도 이제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번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실제로 점심시간 때 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곳에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초와 함께 강남구에서 이 일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 그리고 그 어드밴티지를 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점점 더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은 드렸었지만 이마만큼의 인프라를 갖고 이마만큼의 직장인들의 수요고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신고가 치고 나가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서초구 일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정말 높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방배 일대와 반포 일대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좀 고가의 아파트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미래의 가치는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세 같은 경우 약 14억 5천에서 14억 8천 정도, 약 15억 언더의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투자 금액 약 4억에서 5억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기준 월 500에서 약 600만 원 안쪽으로 월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대출이죠.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규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나올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본인의 투자 여력, 투자 패턴 잘 분석을 해보신 다음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들과 꼭 한번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령기 자녀 두신 분들 이 지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중고 도보권에서 모두 누려볼 수가 있고요. 인근에 교대나 한예종 등 명문대학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 환경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게다가 차량을 통해서 대치동 학원가까지도 10분에서 20분대면 충분히 이동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통편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이런 대중교통 환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서울 남부는 물론이고요. 또 이 서리풀 터널을 통해서 뭐 동작이나 서울의 서남 지역으로 이동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게다가 인근에도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가 있는데 광명을 비롯해서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자, 과거의 청량리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고층 주상 복합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이 크게 정돈되었고요. 또 강북 최대 교통의 요지인 곳이죠.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청량리 지역입니다. 자, 강북권역의 중심지인 바로 이 청량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 뭐 다양한 노선들 지나가고요. 철도 노선들, 수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선들이 지나갈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청량리역 주변 일대.
사실상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대 막 개발이 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뭐 부동산들을 방문을 해보셔도 이 지역 뭐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회의적이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들만 하는 그런 부동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는 많이 변했죠. 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지들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감에 따라서 이제는 조그만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회사 본사들이 들어와도 될 만한 그러한 지역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0몇 년 전쯤이죠. 자, 이쪽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대규모 아파트들 개발이 됐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 뭐 제대로 분양이 될까? 그리고 제대로 가격을 이제 가치를 판정을 받을까? 뭐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 청량리역 아래쪽으로 청량리 4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바로 청가물 시장이 있었던 지역 자리도 그리고 주변에 정동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아래쪽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과 여기는 아직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주변 일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가격대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옛날의 지역을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내가 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만 기억을 하시고 뭔 청량리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자, 얼마만큼 초고층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고 얼마만큼 더 많은 지역들이 변해 나갈지 눈으로 그리고 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전농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전농 9구역입니다. 9구역. 자, 공공 재개발로 확정이 돼서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전농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형성이 된 곳이 바로 8구역입니다. 8구역. 자, 8구역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곳이 이제 10구역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10구역입니다. 자, 이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자, 그런 분들도 프리미엄 받고 이제는 좀 빠져나가시는 모습들 보여주니까 재개발 추진하기에는 이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신축을 못한다. 빌라, 쪼개기 등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노후도는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후도 올라가는 만큼 바로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붙어 나가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신다라면 투자 가치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10구역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주변 일대, 자 9구역과 8구역 일대 개발이 되는 거 상황을 살펴보신다라면 10구역의 그 가치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되니까 10분 정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시립대는 뭐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립대까지는 뭐 한 1, 2분 거리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립대 앞쪽으로 해서 바로 서울시립대역이 또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청량리역까지는 10분 정도가 걸리겠지만 새롭게 들어선 역까지는 도보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거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그 투자의 가치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철도 노선, 전철 노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RTX 청춘선, 강북 횡단선 이거는 조금 나중으로 미뤄졌고요. 예타 통과 못했으니까 면목선 예타 통과했습니다. KTX 강릉선과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그리고 GTX B노선과 신호선 2개 노선 그리고 SRT 아직까지는 예정이니까 자 이러한 노선들 앞으로 더욱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GTX가 들어선다. 그리고 면목선 같은 경우 예타 통과해서 이제 공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개발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역세권 개발 계획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역세권 개발 계획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이런 쪽으로도 개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GTX 2개 노선 들어오는 곳들 그렇게까지 많지 않죠. 서울역과 청량리역, 삼성역 이 세 지역은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자, 전문가들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부동산 가셔서 이곳 괜찮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투자에 나서셔도 되니까 이러한 지역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서울의 중심권역은 이곳에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서울 사대문권 안쪽의 그 가치가 이제는 강남권역은 이제 아예 다른 별천지가 되었고요. 쉽게 투자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된 겁니다. 강남 3구 지역
빼고 자 그럼 나머지 지역 중에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 청량리역과 서울역 일대 그리고 마포역까지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바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광진구와 성동구 지역도 괜찮으니까 이런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이 지역들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전문가들과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동 19역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게 풀림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개발하기 싫은 사람들은 팔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정말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것과 함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 2022년부터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지금 2024년이죠. 거의 2년 가까이 신축이 없었던 지역이다.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쪼개기도 힘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및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도 높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본사들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량리역 주변 일대 얼마만큼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동 19역의 모습입니다. 자, 1층 내지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만 깔려 있는 그런 길에 차량 한 대, 소방차 진입도 힘든 그런 골목길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 보니까 소화기들을 골목길 곳곳에 배치해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눈여겨보는 지역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라는 점들 눈치채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이니까 개발을 해야겠죠. 자,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지역인 만큼 주변에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9구역과 민간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8구역 그 사이에 위치는 10구역입니다. 실제로 신축 그리고 매물 자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전농 19역입니다. 이미 예전에 2008년도에 한번 사업을 추진했었던 지역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가격대가 3억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역 다시 한번 재개발 추진하고 있으니까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내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이니까 큰 기대해보고 투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로 변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발로, 본인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시립대 걸어서 1, 2분 거리입니다. 자, 청량리역 주변 일대 다양한 회사의 임차 수요가 존재하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2억에서 2억 2천 정도의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놓고 투자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출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세도 괜찮고 자, 그리고 전세를 놓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지역이니까 주변 일대 환경적인 정비 사업 그리고 임차에 대한 수요, 서울시립대와 주변 일대 회사의 임직원들의 수요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릉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제 외부스 복지도로 짚어볼게요. 자, 일단 청량리역과 가장 가깝습니다. 현재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아주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 들어서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인근의 전농이나 답심리 지역도 10년 전만 해도 좀 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지역에 대한 이런 개발 압력들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상당히 많은 노선들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